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인물 바로 현대그룹의 현정원 회장입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거의 30년 동안 경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재계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이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치밀한 계산,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정은요,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2003년 가을이었죠.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룹은 흔들리고 정말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덮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녀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등장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녀가 그전까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좀 봐야 해요. 그건 바로 전통 그리고 가족이라는 아주 단단한 울타리 아니었죠. 거대한 현대제국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그런 세계였습니다. 당시 재계 서열 1위, 현대 가문의 그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분위기 아시죠? 그 속에서 정말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은 회사 경영회의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기록하는 그런 장부뿐이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일과가 빡빡했구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엄격한 규율 자체가 바로 현대가 며느리라는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아버지랑 밥상도 같이 못 썼대요. 그 정도로 위계질서가 철저했고 개인의 삶보다는 가문의 규칙이 무조건 먼저였던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거의 30년을 순응하면서 산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그녀의 변신이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그냥 한 개인의 비극,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은 이미 재계 1위에서 15위까지 떨어지면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 거대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거죠. 말 그대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권력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룹의 미래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이때 현정원 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재계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그것도 남편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바로 직후에 총수 자리를 맡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이 선언 하나가 가문 내부에 숨어있던 갈등에 그대로 불을 붙였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승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립에서 우리는 한국 재벌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시수계난이라는 게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니고요. 재벌가에서 경영권 넘어갈 때 흔히 벌어지는 정통성 싸움의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시숙부가 성이 다르다, 이 타성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아들에게만 경영권을 물려주는 우리나라 재벌가의 그 뿌리 깊은 부계 혈통주의를 딱 보여주는 말인 거죠. 현 시인 현정원 회장은 바로 이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던 겁니다. 그녀는 보여지는 것이 곧 현실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스타일만 바꾼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드러운 파스텔톤 옷 대신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이건 나도 당신들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조신하게 걷던 걸음걸이도 넓은 보폭으로 바꿨는데 이건 자신감과 추진력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긋나긋하던 목소리, 톤을 낮고 단호하게 바꾼 건 나는 이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각인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그녀가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가문의 재산 싸움처럼 보이던 걸 기업의 미래를 건 비전 대결로 프레임을 확 전환시킨 거죠. 정씨 가문의 현대라는 그 낡고 폐쇄적인 틀에 맞서서 국민의 기업 현대라는 훨씬 개방적인 가치를 딱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숙부들은 순식간에 구시대적인 인물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한 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경영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녀 앞에는 남편이 남긴 아주 중요한, 동시에 아주 위험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서에 담긴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해야 할 사업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그녀의 경영 정통성을 증명하는 일이자 남편의 꿈을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뭐랄까 거의 신성한 사명 같은 숙명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가문의 아주 오래된 핵심 임원을 해임했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의 인맥으로 일하지 않겠다. 오직 내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평양으로 날아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대북 사업 파트너는 오직 당신뿐이라는 인정을 받아내죠. 이건 국내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걸 걸었던 이 대북 사업이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이제 막 자신의 권력을 단단히 하고 남편의 뜻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에 현대가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 그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그룹은 또다시 엄청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요, 그냥 사업 하나가 망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룹이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재정적 위기였고, 동시에 현정은이라는 리더십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입은 재정적 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룹의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회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됐죠. 이제 현정원 회장은 리더로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선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해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룹의 핵심이었던 현대 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룹의 돈줄이었던 현대증권 같은 금융계열사까지 전부 다 팔아요. 오직 현대라는 이름, 그 본질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운 겁니다. 이 훈장, 이게 그냥 상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성이 다르다고 경영권마저 부정당했던 그녀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입니다. 이 훈장은 그녀가 단순히 회사를 구해낸 걸 넘어서요.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남편의 유산을 완벽하게 이어받았고 시아버지로부터 내려온 현대 정신의 진짜 후계자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 보인 그런 증표가 된 겁니다. 평범한 주부로 시작해서 가문의 편견, 정치적인 위기, 그룹이 망할 뻔한 위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마지못해 올랐던 회장 자리에서 결국 제국을 구해낸 이 리더, 과연 현정원의 현대그룹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바로 그래서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